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Finite State Machine 명세로부터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Finite State Machine 명세로부터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는 방법이 어디에 주로 사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으로 모델링되는 모든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테스팅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통신 프로토콜의 테스팅에 사용될 수 있죠. 그래서 통신 프로토콜들은 보통 그 SDL이라고 하는 걸로 통신 프로토콜 많이 모델링을 하는데 이 SDL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으로 모델링된 통신 프로토콜의 이제 컨포먼스 테스팅이 이제 사용될 수 있겠고요. 또는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으로 모델링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서브 시스템의 테스팅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엘리베이터 설계할 때 엘리베이터들은 이제 정지 상태, 이동 상태 그렇게 보통 이제 많이 모델링 되죠.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엘리베이터 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으로 모델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엘리베이터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의 부품들, 자동차 락 또는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주로 이제 FSM 갖고 많이 모델링 되죠. 또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방호 시스템 같은 경우에 주로 그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으로 모델링 되니까 이런 경우도 테스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 스펙으로부터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수업에서 배우게 될 건데 이렇게 FSM 명세로부터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는 것은 결국 이 구현되어 있는 내용이 이제 FSM 명세를 바탕으로 이제 구현한 내용이 그런 대응되는 FSM 모델에 얼마나 잘 맞는지, 컨포먼스 한지를 이제 테스팅하는 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줄여서 FSM이라고 하죠. 그래서 FSM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이 보여주는 동작들, 행위들, 시스템의 행위를 그 추상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수행하게 되는 어떤 동작들을 표현하는 수단, 그것도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FSM이라고 하는 것은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 리퀘어먼트로부터 이제 유도됩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얘기했지만 네트워크 프로토콜도 그 FSM으로 이제 모델링 될 수 있다고 했죠. 그 FSM의 일종인 그 앞에서 우리가 SDL 얘기했었죠. SDL이라고 하는 것은 Specification and Description Language예요. 그래서 명세와 또 그것의 행위를 묘사하는 언어다는 얘기죠. 주로 이제 분산 시스템 또는 통신 프로토콜, 그래서 그런 일련의 동작들을 주로 이제 모델링 할 때 사용하는 언어인데, 바로 그러한 언어, 즉,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의 일종인 이런 언어를 통해서 그 통신 프로토콜들, 즉, 그 통신 시스템의 행위를 묘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리퀘어먼트로부터 FSM이 유도된다고 했지만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요구사항을 사실은 그 FSM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 중에서 주로 이제 리얼타임에 관련된 실시간성 요구사항이라든지 또는 성능에 관련된 요구사항이라든지 또는 약간의 중요한 컴퓨테이셔널 리퀘어먼트, 이제 계산에 중요한 어떤 절차적인 또는 그런 특별한 행위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계산들을 모델링하고자 할 때만 FSM으로 모델링을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그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이 앞에서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리퀘어먼트로부터 이제 유도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 하면 이것이 리퀘어먼트 스펙이라고만 생각할 거냐 또는 설계 명세도 될 거냐라는 거죠. 근데 이 FSM은 두 가지 다
즉 requirement 스펙으로서 뿐만 아니라 디자인 스펙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행위를 묘사하고자 하는 명세로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설계 명세로서도 사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Finite State Machine FSM은 UML 2.0에서 이제 모델링 요소로서 중요한 그 행위들을 모델링하는 요소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Finite State Machine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같이 이제 견줘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 State Chart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같이 비교하면서 얘기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 State Chart라고 하는 것은 그 데이비드 하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제시한 이제 모델인데요. 모델링 표현인데요. 그래서 이 스테이트 차트랑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이 어떠하냐 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서 보면 FSM은 스테이트 차트랑 이제 다르다 라고 보통 우리가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하는 것은 스테이트 차트를 가지고 모델링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역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게 표현력이 크다는 얘기예요. 네? 스테이트 차트가 표현력이 크죠. 그러니까 스테이트 차트 표현력이 이 정도라고 하면 그 FSM은 이렇게 좀 더 작은 거죠. 그러니까 그 FSM들의 행위 있는 스테이트 차트로는 다 모델링 할 수 있지만 거꾸로 스테이트 차트에서 모델링 된 부분들은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 가지고 일부분은 모델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과 스테이트 차트는 동일하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결국 표현력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이나 스테이트 차트는 기본적으로 어떤 스테이트 모델링을 하는 그 개념에서 출발한 건 똑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오토마타 이론을 바탕으로 어떤 스테이트를 모델링한 부분 같지만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이 훨씬 더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모델링 수단이 되는 거고, 스테이트 차트는 그 FSM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확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장을 해서 표현력을 높이다 보니까 이제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같지는 않습니다. 표현력이 누가 좋다? 스테이트 차트가 좋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FSM으로부터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는 방법과 스테이트 차트로부터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는 방법은 당연히 이제 다르겠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스테이트 다이그램, 그러니까 상태 다이그램이라는 용어를 아주 흔히 쓰는데, 상태 다이그램은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에서도 우리는 상태 다이그램이란 말을 쓰고 스테이트 차트에서도 상태 다이그램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그 상태 다이그램일 때는 굳이 그렇게 구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 하면 사람들이 흔히 스테이트 차트랑 동일하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여기서는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과 스테이트는 차이가 있고 테스트 케이스 생성 방법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주로 다른 것은 FSM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의 두 가지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은 크게 나눠서 밀리 머신과 무어 머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이제 밀리 머신을 다루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무어 머신에 대해서 다루도록 할 건데, 밀리 머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포멀하게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FSM 밀리 머신은 6개 튜플로 구성된다. 그래서 X, Y, Q, Q0, 델타, O로 이제 H팝으로 과 같이 이제 6개의 구성 요소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X라고 하는 것은 인풋 알파벳이에요. 우리가 입력 심볼들의 집합인데 그걸 다시 얘기하면 인풋 알파벳이 되겠고요. Y라고 하는 것은 아웃풋 심볼들의 집합인데 달리 얘기하면 이제 아웃풋 알파벳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의 값이다라고 쉽게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인풋 알파벳, 아웃풋 알파벳이다. 그 다음에 그 대문자 Q는 스테이트들의 집합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Q0는 Q의 원소 중에 하나인데 이니셜 스테이트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델타라고 하는 것은 그
state transition 함수예요. 상태를 전이시키는 함수예요. 그래서 얘는 그 Q에 X가 적용되면, 즉 어떤 상태에서 입력이 들어오면 얘가 다른 상태로 간다. 즉 다음 상태, next state로 가는 그런 이렇게 어떤 스테이트에 입력이 들어왔을 때 다음 상태로 가게 하는 상태 전이 함수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O는 output, 아까 아웃풋 알파벳이 나오게 하도록 하는 그러한 아웃풋 함수예요. 아웃풋 함수인데 얘는 어떤 형태냐면 Q, 어떤 상태에서 입력이 들어오면 어떤 상태에서 입력이 들어오면 여기 위와 같이 이제 상태 전이를 하면서 그 순간에 어떤 아웃풋을 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어떤 상태 S1이 있다고 하고요. 어떤 상태, 또 다른 상태 S2가 있다고 하면 우리 흔히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는 경우 많이 봤을 겁니다. 뭐 X, Y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는 거 봤을 건데 요건 뭐냐면 스테이트 1에서 X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오면 스테이트 2로 전이가 일어나고 그때 결과 값으로 아웃풋으로 Y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보통 스테이트 머신에서 스테이트와 스테이트 사이에 이런 입력과 함께 이렇게 출력이 표현되는 이런 형태가 밀리머신이 되겠어요. 네, 무어머신은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어머신은 7 튜플, 앞에 밀리머신은 6 튜플이었는데 무어머신은 7 튜플이에요. 앞에 다 똑같고 여기 F라고 하는 하나의 원소가 이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X는 앞에랑 똑같이 인풋 알파벳이고 Y는 아웃풋 알파벳이에요. 그 다음에 Q는 스테이트들의 집합, Q0는 이니셜 스테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델타는 앞에와 똑같이 스테이트 트랜지션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상태 전이를 일으키는 기능, 함수라는 거죠.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여기 O입니다. 즉, 아웃풋 함수가 차이가 나죠. 아웃풋 함수. 앞에서는 Q 곱하기 X가 Y였었죠. 밀리머신에서는 O, 즉 아웃풋 함수라는 것이 Q 어떤 상태에서 입력이 들어오면 상태 전이가 일어나면서 그때 결과가 Y로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여기 무어머신에서는 그렇지 않고 어떤 상태에 도달하면 결과값, 출력값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스테이트 1이 있고 스테이트 2가 있을 때 이렇게 X 입력이 들어오면 상태 전이가 일어나면서 그때 어떤 Y라고 하는 결과값을 낸다고 했는데 무어머신일 때는 그렇지 않고 스테이트 1에서 X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오면 스테이트 2로 가면서 여기 스테이트에서 이제 Y라고 하는 어떤 결과를 출력하도록 하는. 그래서 어떤 상태에 도달하면 출력, 아웃풋이 나오도록 하는 형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크게 밀리머신과 무어머신을 구별하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라고 하는 것은 얘는 앞에 이제 Q0는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였다고 하면 F라고 하는 것은 파이널 스테이트 또는 accepting state, terminating state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뭐 그렇게 뭐 큰 차이라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트랜지션이 일어날 때 곧바로 아웃풋이 나오느냐 아니면 어떤 특정 스테이트에 도달했을 때 아웃풋이 나오냐 그것이 가장 크게 밀리머신과 무어머신을 구별하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으로부터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해서 테스팅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리퀘어먼트로부터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 모델링을 실제로 모델을 만들고요. FSM 모델을 만들고 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주로 관심을 갖게 되는 이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으로부터 테스트 케이스 생성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그 테스트 입력을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테스트 입력은 또한 그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리퀘어먼트의 모든 요소가 다 FSM으로 모델링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 특히 행위를 모델링하거나 또는 실시간성이 중요하거나 성능이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FSM으로 모델링하고 거기서 테스트 케이스 생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된 테스트 케이스와 함께 테스트 케이스는 리퀘어먼트로부터 통상적으로 이제 테스트 케이스 생성하는 다양한 기법들, 그런 방법들로 만들어진 테스트 입력과 이제 같이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FSM 기반 테스트 입력, 그 다음에 여기 다른 그 테스트 생성 방법에서 만들어진 테스트 입력들이 주어지면 이러한 테스트 입력들은 테스트 드라이버에게 주어지게 되겠죠. 이 테스트 드라이버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실제로 테스팅을 위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프로그램이 테스트 드라이버라고 했는데 이 테스트 드라이버를 통해서 테스트 입력이 애플리케이션에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애플리케이션이 수행하면서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관찰된 결과를 가지고 그런 관찰된 결과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오라클을 통해서 판단해서 그 결과가 패스인지 또는 페일인지를 이제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기서 FSM 모델로부터 어떻게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 시간에는 집중하게 될 건데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FSM 기반의 테스트 입력이 만들어지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네, 보통 그 FSM 가지고 행위를 가장 많이 모델링한 시스템이 이제 임베디드 시스템이 되겠어요.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어떤 시스템 내에 컴퓨터를 내장하고 있다. 뭐 그래서 어떤 프로세싱 능력을 내장하고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는 실제로 여러 개의 그 임베디드 컴퓨터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실제로 자동차가 옛날에는 오로지 이제 뭐예요? 미케니컬, 기계적인 부분만이 전부였지만 요즘은 자동차에 그 전장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장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 전자 제어 장치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 자동차의 생산비의 약 40% 정도까지를 그 전장 시스템이 비용을 차지한다고 해요. 그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뭐 여러분들 ABS 알죠? 자동차에 있는 ABS 시스템 보통 그 미끄러울 때 겨울에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냥 자동차가 밖에 탁 멈춰버리면 차가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락 되지 않도록 엔티락 브레이크 시스템인데 얘는 일정한 주기로 다사사삭 하면서 브레이크를 이제 잡았다 풀었다 하면서 자동차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런 경우 뭐예요? 아주 대표적으로 그런 미끄러진 상황에 대해서 센서가 감지하고 나서 컴퓨터에게 뭔가 그 정보를 보내면 컴퓨터가 브레이크 시스템에다가 락 해서 브레이크를 딱 잡았다가 또 풀었다가 잡았다 풀었다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자동차 시스템에는 그 여러 유형의 그 임베디드 실제로 그 컴퓨터가 있고 그것에 각각에 따라서 뭐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좀 전에 얘기했던 ABS도 하기도 하고 엔진 컨트롤 같은 경우도 뭐 하고 옛날에는 그 우리가 뭐 초크 밸브, 트로틀 밸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좀 기계적인 장치로 해서 그 엔진에다가 연료를 분사했다고 하면 요즘은 다 그것들이 어떤 전자적인 제어를 통해서 연료를 분사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경우 다 전부가 그 임베디드 컴퓨터를 통해서 즉 임베디드 시스템으로 그 자동차를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럴 때 이런 쪽의 그 행위들을
주로 이제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 가지고 보통 많이 모델링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자동차의 그 전체 생산비 약 40%를 차지할 정도일 때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이 그렇게 복잡한 시스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주로 갖고 노는 장난감 내에도 뭐 있어요. 그래서 요즘 좀 잘 만들어진 장난감 보면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패턴에 우리가 뭐 소리를 낸다든지 뭐 반짝반짝하는 것들 다양한 패턴들을 내는데 이런 경우도 아주 간단한 형태의 그 컴퓨터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애들이 갖고 노는 그런 장난감 또 키보드 같은 데 간단한 형태에서부터 실제로 이제 비행기에 플라이트 컨트롤러 같이 복잡한 시스템까지 다양하게 이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시스템들에서는 전부 다 그것이 뭐 간단하든 복잡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그런 시스템들은 다 Finite State Machine, FSM 가지고 그런 행위들을 모델링 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Finite State Machine 가지고 어떻게 시스템을 실제로 모델링 하는지 아주 간단한 예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기 그림에 보시는 이 머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데시말 디지트가 연속으로 이제 들어올 때 그 데시말 디지트를 정수로 이제 그 변환시켜주는 그러한 머신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초기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가 이렇게 있지만 뭐 Q0니까 초기 상태라는 거 알죠. 근데 명시적으로 이것이 초기 상태라는 걸 표시하겠어요. 이렇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Q1 상태로 갔다가 다시 또 입력이 있으면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그 다음에 그 별표가 들어오면 뭔가 행위를 하면서 Q2로 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스테이트는 Q0, Q1, Q2가 있겠고 여기 화살표는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데시말 디지트 D가 들어오면 슬래시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뭐예요? 얘는 기본적으로 밀리머신에 해당하는 거죠. 밀리머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데시말 디지트에 대해서 뭔가 결과를 내도록 하는데 여기서는 결과가 액션으로 행위로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init number 넘버를 초기화하는 그런 액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Q1 상태에 가서 다시 디지트가 계속 들어오면 그 디지트를 num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뭐 계속 더하라라고 하는 그 더하기 기능을 수행하고 그러다 이제 별표가 나타나면 그 넘버를 출력하라라고 하는 넘버를 출력하는 기능을 하고 Q2로 가는 그런 상태로 간단하게 시스템을 모델링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시스템을 뭐 여기서는 액션으로 그 스테이트 트랜지션에서 액션을 갖는 경우도 했는데 액션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출력이 여기에 나타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력 슬래시 출력 이런 형태로 하니까 밀리머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트 머신 가지고 어떤 시스템의 행위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앞에서 보셨던 그 머신을 우리가 이제 테이블 형태로 표현하면 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이제 델타, 스테이트 트랜지션 펑션과 O, 아웃 펑션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면 되겠죠. 그래서 current state가 Q0, Q1, 이제 Q2가 있고요. 그래서 Q0일 때 입력으로 D가 들어오면 next state가 Q1인 거고 만약에 이때 별표가 들어오면 next state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현재 스테이트에 그냥 머무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델타 스테이트 트랜지션 펑션이 되겠고 얘가 이제 그 아웃풋 펑션이 되겠죠. 그래서 Q0일 때 D가 들어오면 Q1으로 가고 별표가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액션문에 대해서는 D가 들어오면 그 num이라고 하는 변수를 디지트 D를 가지고 초기화하라라고 하는 거고 별표가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Q1일 때는 어떻게 돼요? Q1일 때 D가 들어오면 다시 Q1에 계속 머물러라. 만약에 별표가 들어오면 이제 Q2로 가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제 아웃풋 보면은 디지트가 들어오면 그 디지트를
num에다가 더하라 이렇게 하는 뭐 이제 출력을 하고 별표가 들어오면 그 num을 출력을 하라라고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별표가 들어오면 이제 Q2로 가고 Q2는 파이널 스테이트니까 Q2에서는 뭐 파이널 스테이트니까 D나 그 별표에 대해서 어떤 그 액션이 정의되어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다음 상태도 이제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Q2가 파이널 스테이트인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앞에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려놨던 머신을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그 FSM을 모델링하거나 분석할 때 필요한 몇 가지 특성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첫 번째 특성이 completely specified, 그러니까 완전하게 명세됐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그 FSM을 이제 머신이니까 M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FSM M이 있을 때 그 M에 있는 각각의 스테이트, 우리가 각 스테이트를 살펴봤을 때 각 스테이트에는 모든 입력 심볼에 대해서 트랜지션이 존재하면 얘는 completely specified 됐다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인풋 심볼이 알파와 베타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하면은 머신 M에 있는 어떤 스테이트를 고르더라도 얘는 알파를 통해서 알파라고 하는 입력에 대해서 트랜지션이 존재하고 베타라는 입력에 대해서도 트랜지션이 존재하면 이것이 모든 스테이트가 이런 형태가 된다고 하면 얘는 우리가 completely specified 됐다라고 합니다. 그 머신 M은 그다음 두 번째 프로퍼티는 strongly connected라고 하는 그러니까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머신 M에서 우리가 임의의 두 개의 상태, 그러니까 임의의 두 개의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 QI하고 QJ라고 하는 거 어떻게 짝지어도 좋아요. 그래서 머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스테이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도 짝짓고 또는 이렇게 또는 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QI하고 QJ를 짝을 지었을 때 QI에서 QJ로 가는 그러한 어떤 입력 시퀀스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 입력 시퀀스가 QI에서 그것이 단번에 가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거쳐서 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Q0, Q1, Q2가 있고 여기에 Q3가 있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Q0에서 Q1으로 간다. 이거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Q1에서 Q3로 간다. 그 다음에 Q0에서 Q2로 간다. Q2에서 뭐 Q1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시스템이 모델링 됐다라고 하면 어때요? Q0에서 Q1으로 갈 수 있죠. Q0에서 Q2로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Q1에서 Q3로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그 Q0에서 Q1, Q2, Q3로 갈 수 있고 Q1에서는 지금 현재는 Q3만 갈 수 있죠. 그다음 Q2에서는 Q1, Q3 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얘가 그러면 이렇게 됐다가 그러면 Q0에서는 Q3까지 갈 수 있는데 거꾸로 이제 하면 이 경우에 뭐 이렇게 더 있어서 Q3에서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이런 식으로 모델링 되고 얘도 이렇게 모델링 되거나 뭐 하면 어떻게 돼요? 이 Q0에서 Q1 갈 수 있고 Q0에서 Q2 갈 수 있고 Q0에서 Q3 갈 수 있죠. 이렇게 거쳐가면 그 다음에 Q1에서 Q0 갈 수 있고 Q2 갈 수 있고 Q3 갈 수 있으면 돼요. Q2에서도 Q0 갈 수 있고 Q1 갈 수 있고 그 Q3 갈 수 있으면 돼요. Q3에서도 Q1 갈 수 있고 Q0 갈 수 있고 Q2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strongly connected 되어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순서상을 짓든 이렇게 순서상을 짓든 또는 이렇게 상을 짓든 어떻게 짓든 간에 QI에서 QJ로 가는 인풋 시퀀스가 존재하면 strongly connected 됐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네, 다음은 두 개의 머신이 있을 때 그 두 개의 머신이 같은지 또는 다른지 여부를 나타내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FSM
M1과 M2가 있다고 해보죠. M1과 M2는 보면 인풋 알파벳, 아웃풋 알파벳이 이제 같아요. 얘는 이제 동일한 인풋, 아웃풋 알파벳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Q1과 Q2는 다를 수도 있어요. 즉 스테이트 집합들은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니셜 스테이트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션 펑션이라든지 아웃풋 펑션들이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두 개의 그 머신이 존재할 때 아래와 같은 뭐 조건을 만족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두 개의 머신들은 이제 동일한 머신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뭐냐면 인풋 알파벳 위에서 non-empty string들의 집합을 우리가 V라고 해보죠. 그러니까 V는 결국 그 인풋 알파벳으로 구성된 문자열들인데 그것이 empty string은 아닌 non-empty string들의 이제 집합이 V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V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QI라고 하는 스테이트와 QJ라는 스테이트가 있는데 걔네들은 각각 QI는 M1에 있는 스테이트고 QJ는 M2에 있는 스테이트예요. 근데 그 QI, QJ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는 그 QI와 QJ는 V 이퀴벌런트하다라고 부릅니다. QI와 QJ는 V 이퀴벌런트하다라고 하는데 그때 조건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QI에다가 그 S는 뭐죠? 여기서는 그 V가 아까 non-empty string들의 집합이었으니까 non-empty string들의 집합에 속하는 어떠한 S에 대해서 그 S를 QI에다 적용했을 때 쭉 일련에 나오는 결과들, 그 아웃풋들과 그걸 QJ에 똑같은 스트링을 QJ에 적용했을 때 나오는 아웃풋들, 결과가 동일하다고 하면 우리는 그 QI와 QJ는 V 이퀴벌런트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QJ에 적용했을 때 그것들이 우리가 이퀴벌런트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럴 때는 이퀴벌런트 동등하지 않으니까 구별할 수 있다 해서 distinguishable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보면 이제 어떤 QI라고 하는 그 QI 스테이트에다가 S라고 하는 그 입력 그 인풋 알파벳으로 구성된 스트링들을 이제 쭉 적용해. 예를 들어서 인풋 알파벳이 0과 1로 구성된다. 이것이 인풋 알파벳이에요. 그러면 그 뭐 non-empty string은 예를 들어서 1, 0, 뭐 0,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스트링을 QI에 적용했을 때에 나온 어떤 일련의 결과들. 그것이 뭐 A, B, 뭐 예를 들어 C, D로 나왔다고 가정하죠. 뭐 이건 어떤 거든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그걸 이제 QJ에다가 이 스트링을 또 적용했더니 그때 나온 결과도 만약에 A, B, C, D더라. 이렇게 해서 즉 QI에 적용했을 때, QJ에 적용했을 때 이 스트링을 동일한 스트링을 적용했을 때 그 결과가 같으면 우리는 QI와 QJ는 그 S는 모든 S예요. 그러니까 어떤 S든 적용해서 어떠한 S, 즉 V에 속한 어떤 S든 적용해서 지금 우리는 1001 하나만 했지만 여러 스트링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다 적용해서 나온 결과가 모두 같다고 하면 QI와 QJ는 V 이퀴벌런트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즉 머신 M1에 있는 어떤 스테이트, 머신 M2에 있는 어떤 스테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인풋 알파벳으로 구성된 어떤 그 스트링들을 다 적용을 하더라도 그 결과 값이 같다고 하면 QI와 QJ, 어떤 우리가 관심 대상이 됐던 그 스테이트들은 V 이퀴벌런트하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즉 그 입력 그 알파벳으로 구성된 non-empty string에 한해서 동등하다라고 간주한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그 프로퍼티를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두 개의 머신 M1, M2가 있고요. 이건 뭐 앞에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QI가 M1에 있는 스테이트라고 했죠. 그러니까 Q1에 있는 스테이트고, QJ가 Q2에 있는 이제 스테이트라고 할 때, 우리가, 그 길이가 K인 어떠한 입력에 대해서도 얘네들이 항상 동일한 아웃풋 시퀀스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우리는 그럴 때 그러니까 길이 K인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니까 우리는 그때 우리가 그것을 K 이퀴벌런트 하다라고 이제 표현한다는 거죠. K 이퀴벌런트 하다는 것은 랭스 길이가 K인 어떠한 입력 시퀀스에 대해서 걔네들이 동등한 아웃풋 시퀀스를 만들어낼 때를 우리가 K 이퀴벌런트 하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K 이퀴벌런트 하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K distinguishable이라고 이제 부른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우리가 K가 0보다 큰 그 K에 대해서 걔네들이 그 K보다 큰 어떠한 n이 있을 때 어떠한 n이 있다고 하면 얘네가 그 K distinguishable이라고 하면 그 K보다 큰 n에 대해서는 어떠한 n에 대해서도 얘네들은 또한 distinguishable이 되겠죠. 뭐 당연하겠죠. 우리가 이제 길이가 K만큼 해서 얘네들이 그 동등한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 결과들이 달라요. 만약 결과가 같지 않더라라고 하면은 그거보다 더 많은 문자열을 그거보다 길이가 긴 문자열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걔네들은 뭐 당연히 다르겠죠. 왜냐면 이미 이 앞에 부분에서 달라졌는데 뒤에 부분 더 적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변화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K distinguishable이라고 하면 그 K보다 큰 임의의 n에 대해서는 당연히 얘들은 distinguishable이 되겠죠. 네,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던 그런 프로퍼티를 바탕으로 결국 두 개의 머신이 동등한지 여부에 관련되는 그런 특성, 즉 머신 이퀴벌런스라고 하는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머신 M1, M2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는 M1과 M2는 동등하다, 즉 이퀴벌런트하다라고 한다는 거죠. 뭐 어떤 경우냐면 먼저 그 M1에 있는 모든 스테이트, 즉 각각의 스테이트 시그마에 대해서 그 시그마와 이퀴벌런트한 그런 시그마 프라임이라고 하는 스테이트가 M2에 존재하면 그 경우, 즉 그래서 M1 기준으로 해서 이제 M2에 보는 거죠. 그래서 M1에 있는 모든 스테이트들에 대해서 이퀴벌런트한 스테이트가 M2에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거꾸로 M2에 있는 모든 스테이트, 즉 각 스테이트 시그마에 대해서 그것과 이퀴벌런트한 시그마 프라임이 M1에 존재한다고 하면, 즉 다시 이제 그 M1, M2에서 거꾸로 이제는 이렇게 그래서 M2에 존재하는 어떤 스테이트들이 있을 때 그거와 이퀴벌런트한 스테이트들이 M1에 존재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 M1에서 M2로 M2에서 M1으로 그 관계가 다 성립한다고 할 때 우리는 두 개의 머신은 이퀴벌런트하다라고 이제 부른다는 거죠. 뭐 당연히 두 개의 머신이 이퀴벌런트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두 개의 머신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머신은 같으면 이퀴벌런트하냐 아니냐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머신 이퀴벌런스라고 하는 것이 그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을 가지고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도출할 때 상당히 이제 중요한 특성으로 이제 나중에 다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프로퍼티를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머신의 이퀴벌런스를 얘기하다 보면 미니멀 머신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떤 머신 M이 있고 그 머신 M과 이퀴벌런트한 머신 뭐 M1, 뭐 M2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M에 있는 그 스테이트들의 개수하고 M1에 있는 스테이트 개수, M2에 있는 스테이트 개수를 따져봤을 때 M에 있는 스테이트 개수가 가장 적더라.
라고 하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라고 했죠? M은 M1과 이퀴밸런트하고 M2와도 뭐 이퀴밸런트하다라고 했는데, 전체 이제 스테이트의 개수가 그 M1의 스테이트 개수가, 즉 그러니까 M의 스테이트 개수가 M1에 있는 그 스테이트 개수보다 작거나 같고, M에 있는 스테이트 개수가 M2의 스테이트 개수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바로 그때 우리는 M을 가장 그 스테이트가 작은 기계해서 즉 미니멀 머신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그 FSM 명세로부터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한 다음에 이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그 밝혀낼 수 있는 오류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그 FSM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그 애플리케이션의 행위적인 측면에 대한 그 요구사항이라든지 설계를 잘 반영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FSM으로부터 생성된 테스트 케이스는 그 FSM을 이제 구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오류들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사항은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금 보신 이 FSM이 정확한 어떤 그 버전이라고, 정확하게 구현된 버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이러한 그 정확하게 구현된 FSM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차이를 보시면 빨갛게 표시해 놨어요. 그래서 여긴 두 개의 스테이트 Q0, Q1이 있고 여기 이제 입력 알파벳이 A, B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출력으로 뭐 1, 0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Q0에는 A, B에 대한 모든 그 입력에 대해서 트랜지션이 있고 Q1에 대해서도 보면은 A, B에 대해서 그 모든 입력에 대해서 트랜지션이 존재하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얘는 completely specified된 그 머신이 되겠죠. 그렇게 하고 Q0에서 Q1 갈 수 있고 Q1에서 또 Q0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그 strongly connected 된 그 머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구현된 어떤 뭐 정확하게 정확한 이런 FSM이 존재한다고 할 때 지금 이 머신의 경우는 오퍼레이션 오류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그 Q0에서 A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오면 1을 결과로 내야 되는데 0을 결과로 냈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그 Q0에서 A를 받았을 때 뭔가 연산을 하고 나서 결과를 내릴 때 그 결과가 원래 그 정확한 버전 대비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런 동작 과정에서 그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요 머신의 경우는 그 트랜스퍼 오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정확한 버전은 Q0에서 그 A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오면 다시 Q0에 머물러야 되는데 Q0에서 입력이 A가 들어오니까 얘가 Q1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경우는 Q0에 머물지 않고 Q1으로 가니까 다른 스테이트로 이제 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트랜스퍼 오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머신의 경우는 어때요? 이제 Q0, Q1 말고 이제 Q2라고 하는 그 엑스트라 스테이트를 갖는 경우죠. 그래서 엑스트라 스테이트를 간다고 해서 항상 오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 왜 우리가 머신 그 미니멀 머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떤 머신 M1과 M2는 서로 스테이트의 개수가 다른데 스테이트 개수는 다르지만 M1과 뭐 M2는 이퀴밸런트 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트 개수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오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확히 잘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지금의 경우는 이제 Q0, Q1 앞에 그 정확한 버전 두 개의 스테이트 있었는데 여기에는 별도로 이제 Q2가 있으면서 그럴 때 각각의 그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다 따져보고 그 머신 이퀴밸런스를 따져봤을 때 불일치하더라, 즉 두 개의 머신이 일치하지 않더라라고 해서 그러면서 이제 스테이트가 더 있을 때 그럴 때는 엑스트라 스테이트 에러가 되겠습니다. 어떤 말인지는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스테이트 개수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엑스트라 스테이트 에러는 아니고 스테이트 개수가 달라도 두 개의 머신은 이퀴밸런트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개의 이퀴밸런트한 스테이트에 대해서 스테이트 개수는 그러니까 스테이트 개수가 달라도 이퀴밸런트 할 수 있지만 결국 이제 스테이트 개수가 다른 두 개의 머신을 이렇게 따져봤을 때 그 머신들이 이퀴밸런트 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추가적인 스테이트가 더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앞에는 지금 여기 왼쪽에는 스테이트가 추가로 더 있는 경우가 되겠지만 오른쪽의 경우는 이제 어떤 스테이트를 빼먹은 경우죠. 미싱 스테이트 오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제 코렉트한 버전에는 Q0, Q1이 있었는데 여기는 Q0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력 A, B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만 다 동작하는 그런 경우에서 어떤 스테이트를 빼먹은 경우 이런 오류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